현재까지 나온 조이보이에 대한 19가지 사실들. 1. 로빈의 언급. 어인선 편에서 포네그리프를 읽은 로빈의 입에서 조이보이가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넵튠왕과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인선과 맺은 어떤 약속을 깬 것에 대해 인어공주에게 보내는 사제문으로 포네그리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어인섬 왕가에 내려오고 있으며 거선 노아가 사명을 부여받는 그날까지 노아를 지켜보는 것이 어인섬 왕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의무라고 하죠. 2. 고대병기 포세이돈과 연관. 어인섬 왕가의 전승에 따르면 몇백 년에 오직 한 사람, 해왕류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인어가 탄생한다고 한다는데, 왕가의 전승에 따르면 해왕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인어 곁에 그 힘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자가 나타나며 그때 세계에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하죠. 해왕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인어는 몇백 년에 한 번 인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해왕류의 왕을 의미합니다. 스카이피아 황금 대종로에 있는 포네그리프에 그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조이보이와 약속했던 인어공주의 이름은 포세이돈으로 포세이돈과 같은 힘을 지닌 시라오시도 같은 이름을 이어받게 되었죠. 그리고 해왕류들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떡밥이 던져졌는데, 태어난다, 우리의 왕이 태어난다, 먼 바다에서 태어나는구나. 두 명의 왕이 또 만나는 날을 고래들도 기뻐하고 있어. 우리는 줄곧 기다렸어. 조금만 더. 이번에는 분명 잘 될 거야. 태어나는데 10개, 자라는데 15개. 해왕류들이 두 명의 왕이 또 만나는 날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먼 옛날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 두 명의 왕은 조이보이와 먼 옛날에 포세이돈의 힘을 가진 인어공주인 것으로 보이고, 현대 시점의 두 명의 왕 중 한 명은 해왕류의 왕, 즉 시라오시로 추정되고 또 다른 한 명의 왕은 루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분명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보면 과거에 특정한 일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용도는 바로 거선 노아를 끄는 것인데, 넵튠이 오토이메의 꿈은 수백 년 전부터 어인족의 못 이룬 꿈과 관련이 있다며 노아를 떠올린 것으로 보아 노아는 조이보이가 남긴 약속의 날에 해저의 민족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쓰일 물건으로 보이죠. 3. 라프텔과 연관. 코즈키 오뎅의 과거 회상 속에서 로저와 로저의 적단이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고 마지막 섬의 라프텔에 도달했을 때 로저의 입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조이보이, 나는 너와 같은 시대를 살고 싶었다. 정말 막대한 보물을 남겼군. 그래 라고 로저는 말했죠. 4. 원피스와 연관. 즉 로저의 발언으로 보아 조이보이는 마지막 섬에 원피스를 남긴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로저 해적단은 진짜 보물의 정체를 알고는 다 함께 눈물을 보일 정도로 연신 웃음을 터뜨렸으며 이후 로저는 자신들이 너무 빨리 와버렸다고 말하면서 아직 때가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5. 오뎅의 언급. 로저와 함께 라프텔에서 진짜 역사를 목격했던 오뎅도 조이보이를 직접 언급하면서 조이보이가 나타나는 날까지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뎅은 카이도우와 오로치에 의해 팽영을 받던 도중 아카자야 구남자에게 코즈키 가문이 거대한 힘으로부터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해 쇄국을 시작했으며 세계는 어떤 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훗날 그가 800년의 시간을 초월해 나타났을 때 와노쿠니가 그를 맞아들이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카자야 구남자에게 말했으며 이를 위해 와노쿠니를 개국하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6. 카이도우의 언급. 이제 막 패위감을 깨달은 루피와 싸우고 결국 조잡한 패위감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리타이어 당했습니다. 카이도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루피를 보며 너도 조이보이는 되지 못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7. 킹의 과거 회상. 킹의 과거 회상에서 카이도우는 킹에게 아직도 나를 조이보이라 생각하냐? 내가 만들려는 세계가 네가 바란 세계인가? 라는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는 킹과 카이도우의 첫 만남 때 대화에서 킹이 카이도우에게 말하는데 너는 세계를 바꿀 수 있나? 라고 하자 카이도우가 나밖에 바꾸지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킹은 조이보이를 알고 있으며 어떤 형태가 되었든 조이보이란 세계를 바꾸는 자임을 암시했습니다. 8. 즈니샤와 연관. 루피가 카이도우와 싸우고 있고 모모노스케가 용이 되어 오니가시마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모모노스케가 야마토와 대화 중에서 즈니샤가 오니가시마로 오고 있다면서 즈니샤는 800년 전 죄를 지은 조이보이의 동료였음을 언급했습니다. 9. 고대병기 플루톤과 연관. 밝혀진 바로는 와노쿠니는 원래 지금 크기의 3배가 넘는 거대한 섬이었지만 800년 전 그 섬에 지금의 거대한 벽이 갑자기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컵처럼 그 벽 안에 빗물이 가득 차 흘러 넘치면서 지금의 거대한 폭포가 되었고 원래의 와노쿠니 섬과 로드포네그리프 플루톤은 그 거대한 웅덩이 안에 잠기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예전 와노쿠니에 살았던 사람들은 폭포 위 후지산 중턱에 지금의 와노쿠니 섬을 만들어 살게 되었던 것이고 그 도시를 발견한 게 어인족 제기며 코즈키 스키야키의 말로는 플루톤은 와노쿠니 후지산지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그 방벽을 허물어야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즈키 오뎅이 외쳐오던 와노쿠니 개국이란 바로 플루톤 해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것도 조이보이의 옛 동료 즈니샤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모모노스케가 즈니샤에게 아직 개국은 이르다고 말하자 네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한 대사로 보아 와노쿠니를 개국하려면 즈니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죠. 10. 고무고무 열매 각성과 연관. 루피가 카이도 오에게 또 리타이어 당하고 밀짚 모자 1단과 카이도 오 해적단이 우왕좌왕하는 도중 즈니샤가 모모노스케에게 말합니다. 모모노스케 들린다 그립군이라 말하자 모모노스케는 무엇이 들리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해방의 드럼이 들린다며 800년 만에 듣는구나. 틀림없다 거기에 있다고 하죠. 그러자 모모노스케가 누구냐고 하자 즈니샤는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라고 발언하며 루피가 웃으며 각성을 했습니다. 11. 태양의 신 니카. 백수의 적단 토비로포 후즈우가 징베와의 대결 중 처음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후즈우는 12년 전 CP9 소속으로 고무고무 열매 호송 임무를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임무 중 빨간머리 해적단과 충돌하였고 열매를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죠. 세계정부 고위층은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긴 것에 분노했고 그 죄로 후즈우는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받던 후즈우는 한간수에게서 고통받는 이들을 해방시켜준다는 니카의 전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니카는 노예들이 자신을 해방시켜줄 거라 믿고 있는 전설의 전사로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고뇌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하죠. 이에 끝나지 않은 감옥 생활의 고통 때문인지 후즈우는 니카 신앙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전설에 대해 말해준 간수는 얼마 안 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고 니카의 전설을 들은 후즈우 또한 간수처럼 사라질 것이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목숨을 걸고 탈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고무고무 열매의 진정한 이름은 사람 열매 모델 니카라고 언급하였으며 니카는 기본적으로 고무 몸을 가지고 있으며 공상의 현실화라고 불릴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싸울 수 있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미소 짓게 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능력이 각성될 시 더욱 더 강한 힘과 자율성이 부여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해당 능력에게 세계에서 가장 장난스러운 능력이라는 명칭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도 그 열매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로 이름을 바꿔버렸고 800년 동안 그 열매를 찾으려고 했으나 마치 열매 자체의 의지라도 있는 것처럼 찾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열매가 각성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성조차도 해당 열매의 각성 능력은 전설로만 치부하고 있었다고 하죠. 12. 오뎅일지 기록. 과거 회상에서 카이도우는 오뎅일지를 본 야마토를 통해 와노쿠니의 개국이 조이보이를 맞이하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이도우는 킹에게 와노쿠니가 맞이하려는 조이보이와 킹이 기다리는 조이보이가 같은 인물이라면 누군지 알 것 같다고 말하고 킹이 누구냐고 묻자 자신을 쓰러뜨릴 사나이라고 답했죠. 이 말을 들은 킹은 그럼 조이보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킹이 바라는 조이보이같이 세계를 바꾸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했었죠. 최강으로 군림하는 지배자인 자신을 힘으로 쓰러뜨릴 즉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해방자인 조이보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루피에게 했던 조이보이가 되지 못했다는 말은 루피가 자신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소리였던 것이었죠. 13. 조이보이 소문. 모모노스케가 루피를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알리려고 했지만 루피가 자신은 해적이라 영웅이 될 생각은 없다고 말했죠. 즈니샤에게 루피가 조이보이와 같다는 말을 들은 모모노스케는 조이보이가 나라를 구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즉 와노쿠니 국민들은 해적 밀짚모자 루피가 카이도우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이보이가 구했다고 인지한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남자를 아나? 들었어 조이보이라는 전사의 이름. 이미 이 나라에는 없다는 것 같던데? 한번 보고 싶었어 도시님과 어깨를 견주는 영웅이야 라고 말했죠. 덕분에 루피는 태연히 와노쿠니 국민들과 평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즉 떡밥의 신 오다 센세께서 일부러 루피가 제2의 조이보이라고 알려주려고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14. 임무와 연관. 모든 것이 감추어졌던 공백의 100년에서 처음 언급된 그 당대 인물이라는 점도 그렇고 무엇보다 포네그리프의 사과문을 썼다는 점 때문에 이무와 함께 원피스의 대형 떡밥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무가 어디 창고를 들어가자 루피가 쓰고 있는 거대 밀짚 모자가 있어 과거 조이보이의 모자로 보입니다. 15. 포네그리프와 연관. 포네그리프는 공백의 100년 당시 거대한 왕국이 자신들의 존재와 사상을 지우려는 세계 정부의 세력에 대항해서 제작한 기록물입니다. 포네그리프에는 역사를 새긴 리오 포네그리프, 다른 포네그리프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일반 포네그리프, 그리고 라프텔의 위치를 알려주는 로드 포네그리프로 세 종류가 있죠. 그런데 어인섬의 포네그리프는 예외이며 저 세 분류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사과문이었죠. 즉 조이보이는 포네그리프를 사적 용도로 쓸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이를 토대로 포네그리프를 제작한 세력의 중심인물이라는 해석이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로드 포네그리프를 만든 것이 조이보이라고 한다면 조이보이 자신은 어떻게 라프텔을 발견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세계 정부조차 800년간 라프텔을 발견하지 못했을 정도니
라프텔은 분명 세계 어딘가에 있음에도 로드 포네그리프 없이는 발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리적 조건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조이보이 혹은 그가 속한 세력은 그런 라프텔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가본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6. 코즈키 일족, 포네그리프 제작. 포네그리프를 제작한 인물이라는 해석과 세계 정부가 공백의 100년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인물의 존재를 숨기기 위함이라는 논리에 따라 원피스 세계관의 역사를 관통하는 비밀을 쥐고 있다고 여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만든 일족이 와노쿠니의 코즈키 일족이라는 사실이 네코마무시를 통해 밝혀져 와노쿠니의 코즈키 일족이 조이보이의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이보이 세력 중에 코즈키 일족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17. 아마츠키 토키와 연관성. 그리고 아마츠키 토키가 본명인 코즈키 토키가 800년 전에서 올라온 인물이라는 게 밝혀졌으며 부모님의 고향인 와노쿠니로 도달하기 위해 미래로 또 미래로 여행을 하던 중 오덴과 만나 연을 맺었다고 하죠. 아마츠키 가문은 코즈키가를 지탱하던 5다이묘 가문 중 한 가문이라고 하죠. 코즈키 토키 본인 말로는 언젠가 세상이 바뀌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그 날을 위해 미래로 타임워프를 해왔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서 계속 도망쳐왔으며 미래에 누군가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말로 보아 세계 정부가 세상을 장악하고 도망쳐온 것으로 보이고 공백의 100년의 진실과 조이보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라프텔을 갔다 온 오뎅은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듯이 그러면 네가 바라던 세상을 보려면 20년 후에 미래로 가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라프텔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이나 무엇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 조이보이 이름 연관성. 오다 센세는 캐릭터를 만들 때 실제 있었던 역사를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이보이는 실제 아프리카의 전설인데 조이보이는 어떤 인간의 문제나 결점들에도 계속 웃으며 그의 드럼으로 저항할 수 없는 리듬을 만들며 인간의 고난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조이보이의 음악을 듣는 누구든지 그의 춤에 끌리며 절망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춤추고 노래한다고 하죠. 현재 흘러가는 원피스의 주요 떡밥들이 니카를 기점으로 노예 해방의 스토리로 큰 틀이 잡혀가는데 그중 원피스의 주요 떡밥 중 하나인 조이보이 전설은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카리브해를 통해 노예로 팔려나가던 노예들 사이에서 구원을 바라며 입으로 떠돌다 전설로 남게 된 게 조이보이 설화라고 하죠. 이건 마치 후즈우가 임펠다운에서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19. 고대왕국과 악마의 열매 연관성. 현재 고대왕국 떡밥이 조금이나마 풀렸습니다. 베가펑크 중 한 명인 샤카에 의해 한 가지 떡밥이 풀렸는데 예전 고대왕국은 거대 로봇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초고도의 문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공백의 100년이란 일찍이 존재했던 고도 문명의 어느 왕국과 20개 왕국의 싸움의 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에그헤드에서 루피가 발견한 로봇의 정체는 200년 전에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한 철의 거인이라고 부르는 로봇으로 만들어진 건 9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즉 공백의 100년 시기에 제작된 고도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로봇이죠. 200년 전 어인 차별의 움직임이 있던 해에 그 로봇이 레드라인을 직접 기어올라 마리조아를 습격했다고 합니다. 다만 동력 부족으로 그 자리에서 멈췄고 정부는 폐기 처분을 명령했지만 과학자들은 로봇의 엄청난 과학력에 놀라 로봇을 숨겨 은폐했다고 합니다. 현 세계관 최고의 과학자인 베가펑크조차 동력이 해결되지 않아 로봇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태양의 신리카의 모습을 목도한 닥터 베가펑크가 악마의 열매의 정체에 관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베가펑크의 이론에 의하면 악마의 열매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같은 인간의 소망으로 인해 탄생한 존재입니다. 각각의 능력들은 그 사람들이 바라고자 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구현화된 꿈의 매개체라고 하죠. 베가펑크는 이에 대해 능력자들은 과거 누군가가 꿈에 그리던 미래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